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 아산병원 난소자궁환 센터에 근무하는 조현웅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자궁경부암 전 단계, 언제 치료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하기에 앞서 제 소개를 잠깐 드리면, 저는 서울 아산병원 산부인과 자궁난소암 센터에서 근무하고 있고, 난소암, 자궁암, 자궁경부암 수술 및 항암 표적 치료 를 주로 시행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부인암 관련된 신약 임상 시험, 그리고 로봇 수술이나 이제 복강경 수술도 많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구독자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내용은, 일단 자궁경부암은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자궁경부암 전암병변, CIN이라고 부르는 전암병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게 우리나라는 이제 암 검진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자궁경부암 검진 체계와 이제 자궁경부암 검진으로 세포 검사를 시행하게 되는데, 뭐 이 결과별로 어떻게 진단을 하고 치료를 하는지, 그리고 자궁경부암 전암병변은 언제 수술을 하는지, 그리고 수술하고 어떻게 관리하는지, 그 외에 뭐 특수 상황이나 제가 병원에서 이제 진료를 했을 때 환자분들이 주로 물어보시는 점과 뭐 정리를 좀 나름대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궁경부암은 여성 장기인 자궁의 이제 경부에서 생기는 암으로, 우리나라는 연간 한 3천 명 정도 발생하는 걸로 알려져 있고, 이제 여성에서 발생하는 암 중에서는 11위 정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궁경부암은 다른 암과는 달리 꽤 이제 젊은 여성에서도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4위에 해당하는 굉장히 이제 호발하는 암이고, 이제 자궁경부암은 이 이제 다른 암과 크게 다른 점 중에 하나는 이제 HPV, 사람 유두종 바이러스라고 하는 이 바이러스 감염이 원인이 되고, 이 바이러스 감염이 대부분의 원인, 95% 이상의 자궁경부암 환자의 원인이 된다는 점에서 굉장히 특이할 만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오늘 강의의 주제가 이제 CIN, 자궁경부암 전암병변이기 때문에 이게 무엇인지 먼저 간단하게 살펴보고 넘어가면, 자궁경부 상피내 종양, 한국말로는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자궁경부 상피내 종양을 우리가 이제 저등급 또는 이제 고등급으로 보통은 이제 두 가지로 분류를 하는데, 이제 저등급은 암 발생 위험이 낮다는 것이고, 고등급은 암 발생 위험이 자궁경부암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제 과거부터 우리가 이제 CIN 1, 2, 3로 써왔기 때문에 실제 병원에서는 이런 진단명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CIN 1은 저등급, CIN 2나 3는 고등급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CIN 1을 저등급 또는 이제 저위험군이라고 부르냐고 하면은, CIN 1은 대부분 이제 HPV 감염에 의한 이제 초기 반응이고, 대부분은 가만히 놔둬도 치료하지 않아도 그냥 좋아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암 발생률이 굉장히 낮다고 하는 것이고, 실제 우리가 이제 연구에서 봤을 때는 향후 치료하지 않아도 암으로 진행하는 가능성이 1% 이내로 굉장히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반면에 CIN 2, 3 고등급 자궁경부 상피내 종양은 어 이 고등급 병변도 치료하지 않았을 때 그냥 좋아지는 경우가 상당수 있기는 하지만, 치료하지 않았을 때 반면 이제 암 발생률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꽤 이제 장기간이긴 하지만 향후 암 발생 가능성이 약 10% 까지도 보고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우리가 그냥 지켜보지 않고 적극적으로 치료를 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치료하고 하는 건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결국은 수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HPV 감염이 자궁경부암 전 단계, 그리고 자궁경부암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진행하는지 조금 살펴보면,
먼저 이제 성관계나 이제 부부관계로 인해서 HPV가 감염이 되게 되고, 대부분의 HPV 감염은 다른 바이러스와 마찬가지로 그냥 면역 기능 때문에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면역으로 인해서 제거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2년 이상 지속 감염이 되게 되고, 이렇게 지속 감염은 결국 자궁경부암 전환병변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치료하지 않고 그냥 방치됐을 때는 결국 자궁경부암으로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여기서 얘기하는 HPV 감염은 모든 종류의 HPV 유형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16, 18 번으로 대표되는 고위험형 HPV 바이러스입니다. 그래서 이런 여기서 음 나타나는 이런 타입의 HPV에 감염이 됐을 때만 우리가 이제 암 가능성이 있는 바이러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그냥 HPV 감염만 진단받고 외래로 찾아오시는 경우도 많은데, 그때 이제 뭐 이제 암 검사에서 뭐 이상이 있다 이런 얘기를 듣고 굉장히 걱정하시면서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HPV에 감염된다고 감염된 모든 분들이 자궁경부암이 되는 건 전혀 사실이 아니고요. 아주 극소수의 환자분들만 암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HPV 감염만 가지고 너무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고, 대부분은 자연 소멸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먼저 국내 자궁경부암 선별 검사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국가 검진으로 국가 암 검진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 년마다 무료로 만 20세 이상의 여성에서 자궁경부 세포 검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포 검사에서 이상이 있으면 이제 자궁경부암 이상으로 이제 외래를 찾아오시게 되는데요. 물론 이제 자궁경부암 선별 검사는 세포 검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HPV 검사도 있지만, 우리나라의 국가 암 검진은 일단은 세포 검사만 제공을 하고 있고요. 세포 검사에서 이상이 있는 경우 시행하는 HPV는 급여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세 이상은 모두 다 자궁경부암 선별 검사를 시행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고, 뭐 보통은 아무 이상이 없으시면 70 세에 종료할 수도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주로 이제 외래에서 자궁경부암 세포 검사에 이상이 있는 분들이 를 많이 만나게 되는데요. 세포 검사에 이상이 있으시면 이 세포 검사의 이상은 저희가 몇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말이 좀 어려운데 뒤에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아스코스, 로우실, 하이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저희가 이제 병리학적 분류를 하게 되는데, 이 결과에 따라서 이제 결과지를 받고 오시게 되고, 그 결과지를 가지고 오시면 저희가 필요한 경우 HPV 검사를 시행하고, 조직 검사를 확인해야 되는 그 적응증에 해당이 된다면 질확대경 검사와 조직 검사를 시행하게 되고, 이 조직 검사 결과에 따라서 CIN 1, 2, 3 진단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세포 검사 결과 이상에 대해서 좀 순서대로 설명을 드릴 텐데요. 가장 이제 경한 분류에서 가장 이제 고등급 분류 순대로 살펴본다면, 이제 가장 경한 것은 이제 아스쿠스라고 부르는, 한국말로 하면 의미가 좀 불명확한 비정형 평편세포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사실은 가장 흔하게 나와서 흔하게 결과를 받아서 오시는 소견이고요. 한마디로 쪼끔 이상이 있는 것 같지만 어 그 굉장히 이제 경미하고 쪼끔 명확하진 않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뭐 염증일 수도 있고 경한 이상 소견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얘기라고 이해하시면 되시고요. 실제 뭐 아스쿠스로 나왔는데도 자궁경부암이 의심된다고 듣고 오셔서 굉장히 걱정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는 이제 아스쿠스가 나왔을 때 자궁경부암이 진단되는 경우는 상당히 낮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아스쿠스가 나왔을 때는 저희가 보통은 HPV 검사를 시행하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그래서 HPV가 음성이라고 하면 사실상 이상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원래대로 뭐 1 년이나 2 년에 한 번씩 선별 검사를 하는 것으로 돌아가시면 되겠고, 반면에 HPV가 양성인 경우에는 실제로 의미 있는 이상이 있을 경우가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희가 질확대경 검사랑 조직 검사를 시행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나라의 현실상 HPV 검사가 굉장히 이제 종류가 다양하고 어떤 병원에서는 시행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기 때문에 HPV 검사와 무관하게 HPV 검사를 시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질확대경 검사와 조직 검사를 시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에 HPV 검사를 하기가 어쨌든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면 아스쿠스는 굉장히 경한 질환이기 때문에 6개월 후에 다시 검사를 해서 그때도 이상이 나온다면 저희가 조직 검사를 하는 것이 안전하겠고, 그때 그냥 정상으로 나온다고 하면 추적 관찰을 하면서 지켜보는 것이 가능한 그런 병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은 로우실인데요. 저등급 상피내 병변이라고 해서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아스쿠스보다는 약간 더 위험도가 높지만 그래도 이제 경한 질환에 속하는 그런 진단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역시 아스쿠스와 비슷하게 HPV 검사 결과에 따라서 조직 검사가 필요할 수도 있고 아니면 좀 지켜볼 수도 있는데요. 어 이렇게 로우실로 진단받으신 환자분들도 보통 HPV 검사를 하는 것이 좋고, HPV에서 음성이 나온다고 하면 역시 이상이 있을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1 년 후에 다시 재검사를 한다든가 좀 지켜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 이제 HPV가 검사를 시행하기 어려운 환경에서는 저희가 조직 검사를 하는 것도 권고를 하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로우실이고 HPV가 양성이라고 하면 당연히 조직 검사를 시행하는 것이 안전할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은 이제 아스크-H라고 해서 고등급 병변을 배제할 수 없는 비정형 세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이제 고등급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뒤에 나오겠지만 고등급 상피내 종양과 거의 동일하게 관리를 하는 것으로 저희가 권고를 하고 있고, 어 이제 굉장히 간단한데 그 아스코-H가 나온 경우에는 HPV 검사를 시행하는 것이 좋겠지만 검사 결과와 상관없이 바로 질확대경 검사를 하고 조직 검사를 시행을 해서 CIN1인지 아니면 2, 3인지 확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조직 검사 결과 고등급 병변이 아니라고 하면 저희가 6개월 간격으로 추적 관찰을 하면서 검사 결과를 좀 지켜볼 수 있고, 고등급 병변이 진단이 되었다고 하면 바로 치료 목적의 자궁경부 원추절제술을 시행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등급 병변이 확인되지 않았을 때 6개월 간격으로 추적 관찰을 해서 2회 연속 이상이 발견되지 않으면 그때는 이제 일반 선별 검사 프로그램을 복귀해서 2 년마다 한 번씩 추적 관찰 세포 검사를 하면서 추적 관찰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하이실 고등급 상피내 병변인데요. 사실 앞에 얘기했던 아스크-H와 거의 똑같은 질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하이실로 세포 검사에서 하이실인 경우에 조직 검사에서 고등급으로 진단되는 경우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조금 더 공격적이고 적극적으로 치료를 합니다. 그래서 질 확대경을 시행하고 거기서 조직 검사에서 CIN2, 3가 나온 경우 원추 절제술을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조직 검사를 시행하지 않고 바로 원추 절제술을 시행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하이실에서는. 물론 치료 후에는 그다음부터는 1 년마다 추적 관찰하면서 지켜볼 수 있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자주 나오는 소견은 아닌데 한 번씩 이제 그 진단을 받고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AGC라고 해서 비정형 선세포 로 세포 검사에서 진단받고 오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질환은 자궁 경부 쪽에 이상이 있을 수도 있지만
자궁 안쪽, 자궁 내막에 이상이 있을 수도 있는 소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질확대경 검사랑 자궁 경부 조직 검사는 기본적으로 시행을 하고, 자궁 내막에 이상이 있는 경우, 뭐 예를 들면 자궁 내막암이라든가 그럴 가능성도 생각을 해서 자궁 내막 조직 검사도 함께 시행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 조직 검사 결과에 따라서는 뭐 역시 앞에 나왔던 질환과 똑같이 전암병변인 경우에는 원추절제술 같은 수술을 시행하게 됩니다. 예. 이것도 이제 많이 오시는데요. 세포 검사는 정상인데 HPV만 양성, 고위험군 양성으로 진단받고 상담을 위해 오시는 분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국내 데이터를 봤을 때는 아예 고령인 여성분들 제외하고 20 대나 30-40대 여성의 대략 한 30% 정도는 HPV를 다 가지고 계십니다. HPV에 감염이 되어 있기 때문에 HPV 양성 환자가 사실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제 건강검진이나 이런 거에서 HPV 검사에서 이상이 있는 경우 세포 검사가 정상임에도 이제 이상이 있기 때문에 오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원칙적으로는 세포 검사에는 이상이 없지만 HPV만 양성인 경우에는 저희가 질확대경 검사나 조직 검사를 시행하는 것을 권고하진 않습니다. 대부분은 이제 추적 관찰, 1년 후에 세포 검사와 바이러스 검사를 동시에 시행해서 세포 검사에 이상 소견이 나오지 않는지 그걸 이제 추적 관찰하는 것만으로 충분한데, 다만 HPV 16번, 18번의 경우에는 고위험 바이러스이고 대부분의 자궁경부암이 16번, 18번이 원인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좀 적극적으로 치료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HPV 16, 18인 경우에는 질확대경 검사와 조직 검사를 하는 것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그 외의 고위험 타입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1년마다 추적 관찰 검사를 하면서 세포 검사, 바이러스 검사를 하면서 지켜보셔도 충분히 안전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세포 검사에 대해서는 좀 정리를 해 드렸고요. 이제 세포 검사에서 이상이 있어서 조직 검사를 하는 경우 조직 검사 결과에 따라서 수술을 할지 말지 결정을 하는데, 수술이 필요 없는 경우는 CIR1 저등급 자궁경부 상피내 종양인 경우와 CIR2, 3에도 25세 미만인 경우에는 우리가 수술하지 않고 좀 지켜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뒤에서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25세 미만의 경우에는 HPV 양성률이 굉장히 높고 CIN2, 3임에도 불구하고 고등급 병변임에도 불구하고 자연 치유율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25세 미만의 CIN2, 3는 바로 수술을 하지 않고 좀 지켜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고등급 병변인 CIN2, 3는 수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조직 검사에서 CIN2 또는 3로 진단된 경우나 아니면 세포 검사에서 하이실이 나오는 그리고 흔하지는 않지만 상피내 선암 또한 원추절제술이 필요한 전암병변입니다. 그래서 치료 결정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좀 있는데요. 이제 가장 중요한 건 계속 말씀드리는 CIN 등급이 되겠고요. CIN2, 3 고등급 병변인 경우에 수술이 필요하고 25세 이하의 경우에는 조금 더 보존적으로 수술하지 않고 지켜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HPV 타입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16번, 18번의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야 되고, 역시 이제 비슷한 얘기이긴 하지만 HPV 감염이 2년 이상 지속되는 경우에는 적극적인 치료를 좀 고려할 수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에서 이제 HIV나 면역 억제 상태인 환자가 많지는 않지만 면역 억제 상태의 환자분들은 일반 건강한 여성에 비해서 이런 CIN이나 HPV 감염이 굉장히 좀 빠르게 진행되고 자연 치유율도 좀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면역 상태가 안 좋은 분들은 조금 더 적극적인 치료를 해야 하고, 마지막으로 임신 중에 이렇게
세포 검사나 바이러스에 이상이 있는 분들은 어 원추 절제술이 임신에 좀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수술이 필요한 경우에는 임신 중에는 치료하지 않고, 암이 강력하게 의심되는 경우가 아니면 출산 후에 원추 절제술을 시행하는 것을 고려합니다. 그래서 이 자궁경부암 전환병변의 치료 방법인 원추 절제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원추 절제술이라는 건 말 그대로 원뿔 모양으로 절제한다는 얘기고요. 이쪽이 이제 자궁경부인데, 자궁경부를 이렇게 원뿔 모양으로, 이 삼각형 모양으로 절제하는 간단한 수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병원에 따라서 전신 마취를 하는 경우도 있고, 부분 마취로만, 이제 국소 마취로만 시행하는 경우도 있고, 뭐 상대적으로는 좀 간단한 수술입니다. 그래서 입원도 대부분 이제 당일 입원하여서 수술이 가능한 것이고, 뒤에서 좀 말씀드리긴 하겠지만 향후 이제 임신 출산에 영향을 좀 미칠 수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어떻게 절제하느냐에 따라서 그 수술 방법이 좀 다른데, 주로는 이제 전기 루프를 이용해서 절제를 하거나 아니면 메스나 레이저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이제 수술을 하자고 하면 이제 환자분들이 수술 후 향후 임신하는 경우에 안전한지 그 부분을 가장 많이 여쭤보시는데, 당연히 이제 자궁경부를 일부 절제를 하기 때문에 조기 분만의 조산의 위험성이 약간은 높아질 수는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뒤쪽에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술을 한다고 이제 완벽한 치료는 없기 때문에 100% 치료 성공은 아니고요. 5에서 10%의 경우에는 재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쪽에 이제 병변이 있어서 저희가 육안적으로 어느 정도 확인을 하면서 절제를 하긴 하지만, 그 병변이 굉장히 넓고 잘 안 보이는 경우에는 절제했을 때 절제연이 양성, 그러니까 자궁경부 이형성증이 쪽 절제한 이후에 이 남아 있는 자궁에 잔존 병변이 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걸 이제 절제연 양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좀 추적 관찰이나 어 재수술 같은 게 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수술 방법에 대해서 구독자 여러분들이 자세히 아실 필요는 없지만, 쪽 이제 수술에 따라서 이제 향후 임신한 그 수술 후 이제 치료 성공률이 쪼끔씩 다르기 때문에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제 루프 전기 절제술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좀 간단하게 치료가 가능하지만, 이제 병변이 굉장히 넓고 깊으면 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나머지 메스나 레이저 절제술은 이제 둘 다 이제 비슷한 것인데, 쪼끔 더 이제 정밀하게 절제할 수 있는 장점은 있지만, 자궁경부를 쪼끔 많이 절제해야 하기 때문에 향후 이제 임신에 쪼끔 더 안 좋은 영향을 줄 수는 있다고 있는 것으로 연구 결과들이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수술을 하든 절제연에서 음성, 그러니까 자궁경부 전환 병변을 깨끗하게 완전히 절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또 수술한 이후에 HPV 양성이 더 이상 나오지 않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술 후에 세포 검사, 바이러스 검사를 6개월, 11개월 간격으로 시행을 해서 완전히 좋아졌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네. 그래서 앞에 설명드린 내용이긴 한데, 절제연 양성, 그러니까 잔존 병변이 남아 있을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저희가 추적 관찰, 보통 이제 수술을 바로 하진 않고 6개월 정도, 6개월이나 1년 이상 좀 지켜보고 계속 이상 소견이 나오는 경우 수술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절제연 양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대부분은 그냥 재수술하지 않고 좋아지시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바로 예를 들면 한두 달 후에 다시 재절제술을 하거나 아니면 자궁절추술을 하지는 않고요. 쪼끔 지켜보셔도 그렇게 위험한 질환은 아닙니다. 물론 이제 절제연이 음성이면 대부분 치료가 잘 되긴 하지만, 역시 추적 관찰을 하면서 세포 검사, 바이러스 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나오지 않는지 저희 잘 지켜봐야 합니다. 네. 그래서 앞에 말씀드렸던 거랑 같은 얘기고요. 저희가 보통은 6개월에서 6개월마다 추적 관찰을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할 것 같고요. 그 이후에 이상이 없으면 뭐 2 년에 한 번 정도 추적 관찰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이게 원추 절제술 후에 완치가 된다고 하더라도 전혀 자궁 경부암 세포 검사나 바이러스 검사에 이상이 없는 분들에 비해서는 향후에 또 이상이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관리도 중요하고, 이게 결국은 바이러스 질환이기 때문에 환자분의 면역이나 뭐 생활 패턴과도 큰 관련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면역 관리라고 하면 굉장히 어려운 얘기인데, 뭐 규칙적인 뭐 생활 습관이나 뭐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할 것 같고, 자궁경부암은 흡연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급연도 도움이 될 수 있고, 또 HPV의 재감염을 막기 위해 뭐 성관계나 이런 걸 하실 때 콘돔을 사용한다든지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정기적으로 세포 검사, 자궁경부암 세포 검사와 바이러스 검사를 규칙적으로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음 네. 그래서 이 부분도 원추절제술 후에 임신을 했을 때 이제 조산 위험성이 얼마나 높은지 이런 부분도 걱정하시는 환자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아서 조금 자세히 정리를 해 봤는데요. 뭐 당연히 수술을 하면 어 수술을 하면 자궁경부 일부 조직을 제거하기 때문에 수술을 안 하신 분들과 비교하면 임신 시에 이제 조산 위험성이나 자궁경부 무력증 위험성이 다소 높아질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조기 분만의 위험이 증가하는 것은 맞지만 시술 방법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고요. 그래서 어 전기 루프 시술 같은 경우에는 조산 위험성이 다른 수술에 비해서는 좀 낮은 편이고, 34주 이내에 조산 위험성은 뭐 유의하게 증가는 없는 것 같습니다. 연구 결과마다 조금 차이가 있지만. 그리고 이제 반복으로 2번 이상 수술을 하거나 굉장히 크고 넓게 제거를 했을 때는 정말 조산 위험성이 꽤 높을 수 있고요. 그래서 수술 후에 그 수술을 해 주신 선생님과 얼마나 절제를 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쪼끔 논의를 하시면 나중에 임신 준비를 하실 때 쪼끔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음 이제 임신을 하시게 되면 임신 계획 전에 임신을 담당하시는 의사 선생님과 원추 절제술 경험 를 받으신 적이 있는지 그런 걸 미리 얘기하시는 게 좋고, 보통 원추 절제술을 받으신 병력이 있다고 하면 자궁경부 길이를 좀 자세히 추적 관찰을 해 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궁경부 길이가 괜찮은지 임신 초기에 잘 보고, 혹시 자궁경부 길이가 짧아서 자궁경관 무력증이 의심이 된다고 하면 맥도날드 수술과 같이 자궁경부를 이제 봉합을 해서 조산을 예방하는 그런 처치가 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수술 이후에 이 조산 위험성 때문에 사실 수술 받기를 좀 그 걱정하셔서 수술을 안 받고 싶어 하시거나 그런 분들이 많은데, 조기 분만의 위험성이 다소 증가하는 것은 맞지만 어 그 위험성이 아주 크지 않고, 그 위험성보다는 사실은 수술을 하지 않아서 자궁경부암 전환병변이 자궁경부암으로 진행할 수 있는 위험성이 더 높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수술 말고는 사실상 이 원추 절제술을 수술만큼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표준 치료는 수술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뭐 그 담당 의사 선생님이랑 잘 상의해서 최선의 치료를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이게 이제 수술을 망설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일부 병원에서는 좀 증명되지 않은 치료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증명되지 않은 치료를 할 경우에 그에 대한 부작용이나 뭐 위험성도 굉장히 클 수 있어서 잘 상의하셔서 최적의 치료를 받고, 또 수술 이후에는 또 조기 분만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쪼끔 일반적인 상황과 좀 다른 것들을 쪼끔 더 짚어 보면,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청소년 여성 24세 미만 에서는 HPV 감염률은 굉장히 높고 어 감염은 잘 되지만 자연 치유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고등급 병변인 경우에도 수술을 바로 시행하지 않고 좀 지켜볼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아스쿠스 로우실 같은 경우는 원래도 좀 지켜볼 수 있으니까 이 청소년에서도 지켜보고, 이렇게 아스쿠 H나 하이실 같은 고등급 병변의 경우에도 조직 검사까지는 시행을 하지만 CIN2, 3가 나오는 경우에도 바로 수술하지 않고 좀 지켜보는 것으로 지켜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경부암이 의심되거나 지켜봐서 좋아지지 않을 것 같은 경우에는 원초 절제술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임신 중에 진단을 받으신 분인데요. 어 임신 중에 진단을 받으신 분들은 어 사실 이제 거의 다 동일하게 어 진단까지는 다 동일하게 합니다. 그래서 아스크 로우실이나 하이실 모두 이 조직 검사를 해야 되는 경우에는 조직 검사까지는 다 시행을 하고요. 조직 검사 결과에서 CIN2, 3 같이 이제 고등급 질환이어서 원추 절제술이 필요한 경우에는 분만 후까지 절제술을 연기하는 것으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임신 초기에 원추 절제술을 하는 경우에 임신에 좀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어 암이 의심돼서 암으로 진단이 돼서 빨리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고 하면 분만 후에 원추 절제술 진행을 하여도 상당히 안전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HPV 백신인데요. 음 이제 HPV 백신을 맞았는데 뭐 이상이 있어서 이게 왜 이상이 있는지 이런 거를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국가 백신 사업에서 HPV 백신을 자궁경부암 예방 백신으로 무료로 접종을 해 주고 있고, 뭐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뭐 요새는 홍보가 잘 되어서 HPV 백신 맞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음 백신을 맞았다고 해서 자궁경부암 검사를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신을 접종한 경우에도 자궁경부암 선별 검사는 모두 다 받는 것이 좋고요. 뭐 그 이유는 어 이제 백신에 따라서 이제 커버하는 타입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이제 국가 백신의 경우엔 여기 나온 것처럼 9 가지를 커버하지만 이가 백신을 맞은 분들도 있고 사가 백신을 맞은 분들도 있고, HPV 백신이 커버하지 못하는 타입에 의한 뭐 자궁경부암이나 자궁경부암 전암 단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백신을 맞았더라도 자궁경부암 선별 검사는 받으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상이 있어서 오시는 분들 중에 뭐 수술을 하고 뭐 이후에 백신을 맞으면 치료가 되느냐 이런 걸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미 생긴 질환은 HPV 백신으로 예방할 수는 없고요. 물론 이제 HPV 백신을 맞으면 환자분이 지금 원래 감염돼 있던 타입이 아닌 다른 HPV 타입을 예방하는 데는 좋은 효과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자궁경부암 예방을 위해서는 사실은 이제 자궁경부암 예방 백신과 정기 검진을 다 같이 받으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 아마 강의 끝나고 질문을 좀 받을 것 같긴 한데, 자주 하시는 질문 외래에서 이제 자주 받는 질문들을 제가 좀 준비를 해 왔는데요. 그래서 조직 검사에서 CIN 진단을 받으면 무조건 수술하는 것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CIN1 같은 경우에는 어 치료하지 않아도 좋아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자궁경부암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추적 관찰하고 고등급 병변만 수술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음 그리고 아스쿠스 결과가 나오면 HPV 검사를 시행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6 개월 후에 세포 검사를 다시 시행을 해서 조직 검사를 할지 말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원초 절제술 후에도 당연히 임신은 가능하고요. 이제 조기 분만의 위험성이 조금 높아질 수 있으니까 임신 시에 담당 의사 선생님과
잘 상의하시면 대부분 이제 별 문제가 없습니다. HPV 양성인데 세포 검사가 정상이라면 대부분 이제 추적 관찰을 하지만 16, 18번 양성이라고 하면 적극적인 치료를 고려하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도 굉장히 많이 궁금해하시는데 뭐 CIN이 있다고 해서 뭐 성관계를 피해야 되는 것은 전혀 아니고요. 말씀드렸듯이 대부분 CIN이 있는 분들은 이제 HPV 양성이신데 HPV 성관계를 하면은 또 치료됐던 HPV가 다시 감염이 되거나 그런 걸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 때문에 성관계 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좀 현실적으로 말이 되지 않고요. 하지만 이제 성관계 시에 콘돔을 사용한다든지 그렇게 좀 보호 조치를 하는 것은 HPV에 다시 감염이 되거나 어 재 자궁경부암 전환병변이 재발하는 데 상당히 그래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술 후 이제 절제연의 병변이 남아 있다면 어 아까 말씀드렸지만 6 개월 후에 이제 추적 관찰을 해서 다시 수술이 필요한지 좀 지켜봐도 되는지 결정을 하게 되고요. 임산부의 경우에는 고등급 질환으로 진단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출산 후에 치료를 한다는 점. 물론 이제 자궁경부 암인 경우에는 분만 후까지 절제술을 연기하지 않고 바로 치료를 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궁경부암 검진은 보통 우리나라 가이드라인에 따르면은 음 계속 음성으로 나온다고 하면 70세 종료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건 좀 한눈에 보기에는 좀 어려우실 것 같긴 하지만 음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제 아스코스나 로우실은 대부분 HPV가 양성인 경우에만 조직 검사가 필요하고 아스크-H나 하이실, AGC 같은 고등급 병변은 바로 조직 검사가 필요하다는 점만 알고 계시면은 될 것 같고 조직 검사에서 고등급을 확인한 경우에는 원추 절제술 같은 치료가 필요하다는 점. 이 정도만 그냥 가볍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마지막 정리인데요. 이제 자궁경부암은 HPV 감염이 일단 이제 가장 첫 번째 원인이라는 점. HPV 감염이 일어나고 그것에 의해서 어 자궁경부 상핀에 이상 소견이 생기고 그것이 진행되면 자궁경부암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HPV 감염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 하지만 HPV 감염이 되었다고 해서 모두가 자궁경부암에 걸리는 건 아니고 대부분은 자연 소멸이 되고 일부 HPV 지속 감염이 된 환자분들이 이걸 잘 봐야 된다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어 이제 자궁경부암 이상이 있을 때 이제 자궁경부암에 걸렸다고 생각하고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자궁경부암 검사, 세포 검사에 이상이 있다라든가 아니면 조직 검사에서 CIN 뭐 2, 3라고 하는 것이 자궁경부암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자궁경부암 전 단계이고 이것을 수술로 치료한다는 것은 암이 되기 전에 예방적으로 절제한다는 음 그런 의미에 가깝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 환자분들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암이 되기 전에 미리 절제해서 제거해서 치료한다는 개념으로 어 좀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CIN1도 뭐 치료받아야 된다고 듣고 오시는 분들도 많은데 CIN1은 대부분 추적 관찰 그냥 가만히 두기만 해도 없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술이나 치료를 하실 필요는 없고 고등급 질환의 경우에만 치료가 가능하고 대부분의 경우는 원추 절제술만으로도 굉장히 잘 치료가 됩니다. 그래서 자궁을 적출하거나 어 그런 이제 큰 수술이 필요한 경우는 상당히 드물기 때문에 간단하게 치료가 가능하다는 점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수술로 치료가 된 경우에도 어 자궁경부암 검진, 세포 검사, 바이러스 검사를 정기적으로 받으시는 게 중요하고 거기에 백신까지 맞으시면 사실 자궁경부암 발생 가능성은 굉장히 낮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백신과 정기 검진을 받는 것만으로도 이제 자궁 경부암은 거의 완벽하게 예방할 수 있다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마지막으로 잘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거라서 뭐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음 질문을 좀 질문에 답변을 좀 드릴까요? 네. 어 얍얍 님이 "생리 기간도 아닌데 조금씩 피가 나오고 자궁경부암 초기 증상." 네. 자궁경부암의 이제 증상이 어떤 것이 있으신지 여쭤보신 것 같은데요. 어 사실 자궁경부암의 초기 증상은 출혈이 맞기는 합니다. 출혈이 맞기는 한데 자궁경부암 전암병변, 지금 말씀드린 전암병변인 경우에 출혈이 있는 경우는 사실 많지는 않고요. 대부분 거의 무증상에 가깝습니다. 자궁경부암에 이제 종양이 커지거나 그런 경우가 아니라고 하면 대부분은 무증상이고, 특히 이제 생리를 하시는 폐경 전 여성에서 출혈이 있는 경우는 굉장히 많은 원인이 있습니다. 뭐 생리불순부터 시작해서 자궁 뭐 근종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서 뭐 이게 자궁경부암의 신호라고 생각하시기는 좀 어렵고, 그냥 한 번씩 부정 출혈이 있다가 많은 경우는 좀 지켜보실 수 있는데, 계속 출혈이 있으신 경우는 사실 가까운 산부인과를 방문하셔서 뭐 초음파나 뭐 신체 진찰 같은 거를 좀 하셔야 정확히 진단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벌세타일 캣 님이 몇 년 전에 자궁경부암 예방 접종을 다 맞으셨고 그래도 자궁경부암 검사를 정기적으로 해야 되는지. 네. 어 아까 말씀드리긴 했는데요. 자궁경부암 예방 접종을 다 하셨다고 하더라도 자궁경부암 선별 검사, 세포 검사나 바이러스 검사는 똑같이 정기적으로 받는 것을 권고하고 있고요. 그 이유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HPV 백신이 어 모든 자궁경부암을 예방해 주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바이러스 자궁경부암을 일으키는 모든 바이러스를 다 커버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음 선별 검사, 세포 검사, 바이러스 검사는 다 받으시는 게 좋고요. 2 년에 한 번 그 자궁경부암 예방 접종을 하셨든 하지 않으셨든 정상 여성의 경우에는 2년 주기로 받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네. 자궁경부암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으셨고 항암 치료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네. 부작용과 체력 저하가 심해서 걱정입니다. 자궁경부암 치료를. 네. 뭐 굉장히 어려운 얘기 같은데요. 사실 이게 어떤 치료를 받고 계신지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뭐 제가 뭐 일반적으로 밖에 얘기 드릴 수밖에는 없을 것 같은데, 뭐 음 일단 항암 치료 중이시면 식사를 잘 하시고 음 이제 외부에서 뭐 감기나 뭐 감염되지 않게 조심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뭐 요새는 자궁경부암에서 항암 치료와 함께 이제 면역 치료를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 뭐 그런 경우 이제 면역 치료 관련된 부작용이 있거든요. 뭐 초기에는 뭐 피부 증상이나 설사도 있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증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뭐 사실은 이제 치료를 진행하시는 주치의 선생님과 뭐 잘 상의하셔서 관리하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기는 합니다. 음.
그 조기구이 님이 어머님께서 자궁경부암 2의 B기로 진단을 받으셨고 이제 수술을 원하셨는데 방사선과 항암 치료를 해야 된다고 해서 네 질문 주셨는데요. 지금 자궁경부암 이제 2의 B기라고 하면 자궁경부암이 자궁을 약간 벗어나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시거든요. 그래서 자궁 안에만 자궁 종양이 존재하는 상태는 이제 1기나 2기의 A기인데 이게 B는 이제 자궁경부를 약간 벗어나 있기 때문에 수술을 해도 완벽하게 암이 깨끗하게 절제되지 않을 가능성도 높고 그렇게 되면 이제 수술을 한다고만 해결이 되지 않고 수술하고 또 방사선과 항암 치료 저희가 동시 항암 방사선 치료라고 하는데 그런 치료를 또 받으셔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궁경부암에서 이제 굉장히 예전부터 진행된 여러 가지 임상 시험 결과를 보니까 2기의 B기나 3기, 4기의 경우에는 수술을 해도 잘 치료가 되지 않고 오히려 수술을 하지 않고 방사선이나 항암 치료를 동시에 한 분들이 수술을 하신 분들과 거의 동일한 효과를 보고 또 수술에 대한 합병증도 꽤 심하거든요. 그래서 수술에 대한 합병증은 좀 더 예방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좋더라 해서 저희가 2기의 B 이상부터는 동시 항암 방사선 치료가 이제 표준 치료로 되어 있고요. 물론 특수한 경우에는 수술을 고려하는 경우도 있지만 항암 방사선 치료가 이제 환자분이 뭐 수술을 못할 정도로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태여서 항암이나 방사선을 받는 게 아니라 수술만큼 아니면 오히려 수술보다 더 좋은 치료이기 때문에 받는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노라 노랑님이 타목시펜 복용을 하시고 계시고 서바릭스 이가 백신을 접종 후에 20년 후에 원추절제술을 받으셨고 가다시를 또 맞으셨네요. 2차 접종 후에 3차를 접종해야 되는데 네. 7개월이 넘었다고요? 예, 뭐 7개월 넘었으면 뭐 넘은 대로 지금 가서 맞으시면 됩니다. 네. 지금 가서 3차를 맞으시면 되고 다시 1차부터 복용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신랑꿍이 님이 21살 여자인데 자궁적으로 예방접종 어떤 것들이 있으며 무엇을 맞아 놓으면 좋을까요? 네. 네. 21살이시면 저희가 26세 이하에서 이제 자궁경부암 예방 백신을 공고하고 있기 때문에 자궁경부암 예방 백신은 꼭 맞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건강검진은 이제 국가에서 공고하고 있는 자궁경부암 세포 검사와 가능하다면 HPV 검사를 한 2년에 한 번씩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사실은 뭐 특별한 건 없고 뭐 건강검진을 뭐 주기적으로 받으실 거면 건강검진 하실 때 자궁 난소 초음파 정도 보시면 아마 예 충분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늦은 시간에 이렇게 잘 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음 이제 계속 맨날 이제 암 얘기만 하다가 전암병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자궁경부암 전암병변 이제 자궁경부 세포 검사에 이상이 있다고 해서 오시는 분들이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어 자궁경부암 이상 변변이 있다는 게 환자분이 암이라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걱정은 안 하셨으면 좋겠고 특히 자궁경부암은 예방이나 조기 진단이 어 여러 가지 검사로 어 상당히 거의 100% 가능하고 그리고 다른 암에 비해서 쪼끔 느리게 진행하는 암이니까 뭐 너무 걱정하시지 않고 이제 저희가 담당 의사랑 잘 상의하셔서 적기에 검사하고 치료받으신다고 하면 뭐 아마 큰 문제 없으실 것 같고요. 음 제가 아마 오늘 이후에도
올해 몇 번 강의를 할 것 같은데 난수함에 대해서도 강의를 하고 뭐 여러 가지 강의를 할 것 같은데 예. 시간 되시면은 들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